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호모 시네마 코스 김유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스튜디오 시스템, 장르 시스템, 또 스타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일단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사에서 무슨 홍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던가 또 기획을 한다거나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영화 현장에서 찍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영화제라던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영화도 굉장히 영화 산업에는 아주 뭐라 그러지? 광범위한 이런 직업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 제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 그러면 영화 감독의 우리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봉준호 감독이 자기 혼자 있다고 영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감독이 필요해요. 감독은 최근에는 어떤 제왕적인 의미의 감독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정하는 역할,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절이 됐어요. 초창기 영화는 거의 뭐 감독이 왕이었죠.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영화라고 말하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쉽지 않죠. 거기는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영화를 찍은 사람도 있고 편집을 한 사람도 있고 음악을 작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작업을 하는 것.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 찍기 직전에 어떤 프리프로덕션의 과정, 또 영화를 실제로 찍는 그 현장에서 찍는 그런 이제 프로덕션 과정, 그리고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 이렇게 세 단계에서 각각 그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있어야 돼요. 총지휘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말하자면은 사령관,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한 사람의 시나리오 작가의 작품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팀을 합쳐서 하는, 그러니까 영화들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여러 명이 작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는 감독이죠. 또 촬영 감독도 있습니다. 물론 촬영을 하는 총 감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화가 규모가 크고 이렇게 되면 촬영 감독은 되게 따로 있죠. 그래서 촬영 감독은 사실 그 어떻게 찍느냐와 관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과 촬영 감독이 이렇게 콤비를 이루어서 평생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감독이 그 영화마다 다른 촬영 감독을 쓴다 그러면 사실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다른 영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촬영 감독은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총 책임을 지는 그런 임무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감독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야겠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임권택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정일성 기사, 정일성 촬영 감독 이렇게 같이 일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암묵적으로 뭐 여러 편을 같이 하시는 이런 콤비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들도 많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편집기사. 이 사람은 뭐라냐면 영화를 다 찍어 왔어요. 그럼 그거를 아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예전에는 진짜 필름을 가위로 잘라서 그걸 이어 붙이는 이런 일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뭐 프리미어라던가 파이널 컷이라던가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을 갖고서 이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똑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를 편집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독, 여러분들 왜 가끔 영화의 디렉터스 컷 이런 거 보죠? 편집기사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거기 개입을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막 빡 잘라버렸어. 그러면 감독은 너무 아깝지. 자기가 찍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뒷부분을 더 길게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옛날 영화인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판은 나중에 나왔는데 그 나중에 영화는 조금 이렇게 뒤가 길어서 사람들이 완성도에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편집 기사가 한 게 훨씬 더 아주 잘 완성도 있는 이런 이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아까워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완성도에서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 기사가 편집에 있어서는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편집실에 들어가서 편집 기사하고 같이 그 편집하는 과정에 내내 같이 붙어 있는 감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권은 편집 기사님한테 있죠. 자, 그 다음에 편집 기사님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죠. 결국은 감독이 뭐 하고 싶은 의도대로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악이 없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요? 영화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음악이 있고 대사가 있고 음향이 있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그 어떤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한데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음악을 많이 알고 있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엘리오 모리코네 이런 분들은 정말 수많은 영화의 음악을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극을 하는데 무슨 조선시대 한복을 막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품들도 있어야 되죠. 정말 무슨 뭐 한복을 입고서 막 하는데 갑자기 무슨 시계 낀 배우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NG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상, 소품 이런 분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한 장면 휙 지나가는 데서도 이런 게 맞지가 않아지면 아주 이상한 영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술 감독은 전체적인 미술을 이제 감독하시는 분이죠. 뭐 세트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체적인 이 조율, 뭐 조명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게 다 이 말하자면은 그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술 감독, 조명 감독 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회의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사운드 감독이 있습니다. 아까 음악 감독도 있었지만 아까 그 음향,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소리가 확 나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말 달리는 말발굽 소리 같은 게 나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녹음을 하기도 하지만 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셨죠? 폴리맨이라는 사람 있는 거. 그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채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전문적인 이렇게 붐 마이크 가지고 다니는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녹음 기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촬영 현장에 가보면 학생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소리가 딴 게 들어가면 안 돼, 잡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서 거의 양말발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현장이 막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화 슈팅, 레디 고, 액션 뭐 이러면은 정말 갑자기 그냥 삽시간에 아주 조용해지는 이런 현장이 되죠. 그래서 막 발소리도 안 나야 되고 누가 재채기해도 안 되고 그럼 다 NG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괄하는 게 녹음 기사, 녹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뭐 또 혼자 하지 않아요. 다 거기에 같이 힘을 합치는 팀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명 아주 중요하죠. 조명 감독. 여기서 빛을 아래로 줄 건가 위로 줄 건가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후반 작업을 하게 되고 편집 끝나고 나면 색깔이 막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보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색보정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제 요즘은 빼놓을 수 없죠.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는 실사 이것만 찍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 부산행 같은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좀비 이런 거 다 사실 나중에 그리는 것도 많은 거고 해운대 이런 영화 막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거는 사실 그림이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해운대처럼 막 바다에서 막 해일이 밀려오고 이런 실제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아바타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는 몸에다가 이렇게 점을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션 그래픽 같은 이런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로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대호라는 영화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파이 이야기라던가 그런 데 보면 호랑이 정글북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막 진짜 털 하늘하게가 막 이렇게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죠. 컴퓨터 그래픽의 힘입니다. 이제 구현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은 영화, 실사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즈니가 다 먹은 게 맞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뭐 아이언맨이나 무슨 엔드게임 같은 거 찍으려면 거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팀들이 뭐 엄청나게 힘이 세고 숫자도 많고 그쵸? 그렇게 됩니다. 영화의 완성, 그거 실제로 벌어지는 일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크립터가 있죠. 스크립터 중요합니다. 어떤 장면을 몇 테이크 찍었어. 이거 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짝짝이 착 치는 그 사람이 스크립터인데 그 영화의 기본적인 순서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스크립터의 일은 영화 감독의 그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지기도 합니다. 스크립터가 어떻게 보면 영화 현장 전체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꿰고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여러 번 촬영을 엔진 와서 여러 번 촬영하면 그거를 다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스크립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도 어디 가서 막 멋있는 풍광에서 찍어야 돼. 그럼 그런 거기에 알맞는 장면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또 배우를 캐스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배우가 필요하죠. 이 영화는 이 배우가 맞겠어 라고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화의 그 전체 제작비에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이제 개런티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냐 또 아니면은 이름 모르는 어떤 무명 배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영화의 이 뭐라 그러지 홍보 효과 내지는 영화의 퀄리티가 확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특수 효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수 효과는 뭐 호러에 뭐 분장을 하는 거라던가 뭐 부산행 그 좀비 분장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 다 하는 게 특수 효과고 또 이 특수 효과와 함께 요즘은 무술 영화, 액션 영화 이런 쪽에 그 무술 감독들이나 액션 감독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화는 혼자 하진 않아요. 뭐 촬영 감독 혼자 아니에요. 그 팀 있고 편집기사 혼자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따로 있고 거기도 팀입니다. 뭐 음악 작곡은 혼자 할지 몰라도 뭐 음향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영화는 절대로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개인이 감독하고 배우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모든 그 공정을 자기 혼자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학생 영화를 찍어도 기본 스텝들이 있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어줘. 하다못해 뭐 그 그린스맨이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소품으로 뭐 이렇게 식물 같은 게 있잖아요. 화분도 놔야 되고 뭐 꽃도 놔야 되고 이것만 담당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에 그 참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규모가 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본 시리즈 같은 데 보면 뭐 그리스 팀, 뭐 런던 팀 막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거 쫙 이렇게 이름 크레딧이 한참 올라가잖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는 규모가 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기획하거나 투자자들도 되게 중요하죠. 돈을 대는 거니까. 또 아니면은 극장을 어디에 풀까 이렇게 배급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일종의 유통이죠. 영화를 만들면 뭐합니까? 배급이 안 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훌륭한 영화예요. 이렇게 재밌는 영화예요.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전문적으로 필요하죠. 영화를 무슨 수입하고 뭐 수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영화관도 있어야 되죠. 영화관 관련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해외 마케팅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뭐 영화제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PPT에 글씨들이 보일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생긴 게 뭐 다 뭐 누구는 촬영 감독 뭐 들고 있는 소품이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자세히 한 번씩 쳐다보시면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지금 저기 한 명씩밖에 없지만 저런 사람들이 다 팀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영화의 크레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뭐라 그러지 직업 세계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잠깐 조금 뒤에 이제 영화 스토리텔링과 이미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시간을 더 공부를 할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